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상호관세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이 관세에 집중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상황과 더불어서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까지 큰 폭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숨통이 다소 트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2일에 발표되는 상호관세를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개장 초반에는 기술주의 투매 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후에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다독이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네, 앞서 강조드렸듯이 시장의 모든 관심은 현재 상호 관세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세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모두 다 트럼프가 경청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이 관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 수위가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들보다 더 심하게 전 세계를 압박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산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관세 발표 이후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호관세와 별도로 3일 영시를 기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조치가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고 나서 만약에 다른 국가들이 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서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이 극도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기존 세계 무역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요 제조업 지표와 이 고용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다 별 3개짜리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도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코인쉐어스에서 집계하는 주간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자금 흐름 보고서에서 2주 연속으로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서 1억 9,5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그 외에도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수위에서 모두 다 이 순유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선물 시장 거래량이 월등하게 높고 시장에서는 투심이 계속해서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스트레티지가 지난주에 무려 2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무려 19.2억 달러이고요. 한화로는 2조 8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했습니다. 현재 스트레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52만 8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자, 거기다가 일본의 스트레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랜이 또 비트코인을 더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20억엔 한화로 197억 원 규모의 무이자 채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회사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집하기에 여전히 좋은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요,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온체인 지표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현재 시장이 약세 국면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 약세 국면이 점차 옅어지고 다시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온체인 지표나 기술적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거시경제 이벤트들 그리고 관세 관련 이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토큰의 이 전송 거래량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변화율의 92평선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 구간에서 급락하면서 이 구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들이 과거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현재 중요한 매도들은 상당 부분 지나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을 지나가면은 강세 주기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관세 이슈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결국은 이 관세 이슈를 필두로 해서 이 큰 거래량이 유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고 있고 나스닥을 필두로 미 증시도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가격 방어를 꽤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를 해내는 데는 장기 보유자들의 주기적인 매집 활동이 매도 압력을 흡수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장기 보유자들은 이번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즉 2023년 이후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장기 보유자 물량이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지역적인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황을 통해서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200만 BTC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가격이 주춤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매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매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활동들은요, 가격 움직임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매도를 할 시기가 아니라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 장표에서는 표시를 해두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간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잠재적인 장기 보유자들, 즉 6개월 이상이 장기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꾸준히 매집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 보유 물량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물량들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물량 중에 상당수가 비트코인 전고점 근처에서 취득이 됐음에도 그럼에도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주체들이 상승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이 해시레이트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가격이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에서도 이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최고점을 꾸준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신뢰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복원력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몇 차례 시황을 통해서 그 차트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잠재적인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비율 채널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지표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202평선으로 환산을 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지금 파란색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표가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어서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굉장히 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있는 이 표준 편차 지표를 살펴봤을 때도 낮은 구간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근방에 있을 때 결국은 이 이후에 반등 추세를 이어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기관 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서 미국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기관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래소이다 보니까 기관 수요를 가늠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현재 중립 구간인 0에 가깝게 있고 지금 양수로 전환을 했다가 또 다시 음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바닥을 높이면서 추세를 높여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다시 양전환을 해서 본격적인 반등 랠리 이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을 견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해시레이트 지표와 더불어서 거래소에서의 순유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시그널은 핵심 주체들 중에 하나이죠. 고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래들의 움직임과 실제 가격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산티멘트와 그리고 크립토 퀀트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고래들의 탈출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고래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매집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이 5주 동안에 이어졌고 대략적으로 2.6%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구간에서도 고래 개체들이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번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고 나서 요 두 차례에도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도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니까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전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이번 대세장 들어서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패턴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1000개에서 10,000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물량을 갖다 던졌을 때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단기 보유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0%보다도 더 아래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피크를 찍었던 구간에서도 52%까지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강세는 과거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들쭉날쭉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패턴 추이 자체가 과거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세장 정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단기 보유자 비중은 첫 대세 상승장에서는 92%, 다음은 85%, 74%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52%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또 대표적인 채굴업체 중에 헛8이라고 하는 채굴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8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함께 채굴의 새 표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헛8은 채굴 부분 지분 80% 인수를 대가로 해서 A식 채굴기 대부분을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채굴 활동은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즉 미국의 채굴 업체가 이제 트럼프 일가와 완전히 한 배를 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매우 불리시하게 보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아메리칸 비트코인은요, 가장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되면서 비트코인 비추관도 함께 추진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서 수혜를 함께 가져와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요, 4월 3일에 SEC 위원장 지명자의 투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통화감독청과 재무부 차관보의 이 투표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금융 관련된 기관들의 수장들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SEC의 행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혹은 오히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앞서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본이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행보를 잘 따라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움직임들에 빠르게 동참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네, 글로벌 자산운용사 순위에서 블랙락과 1, 2위를 다투는 뱅가드가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네, 이 뱅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3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뱅가드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대비 39% 하락하면서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5년 내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솔라나와 비교를 했을 때도 솔라나 이더리움 비율 보면은 지난해 대비로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대비 약세 국면, 솔라나 대비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시장의 또 가장 큰 관심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예상치를 월등하게 지금 하회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분석 영상을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90K를 경계로 형성되고 있는 매도벽은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굳건하게 매도벽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95K 매도벽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보라색과 빨간색은 계속해서 매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고래들, 그중에서 가장 큰 갈색 고래는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일정 부분 매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주황색과 초록색 같은 경우는 요 구간들에서 매집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갔는데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오히려 중립 구간으로 다가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글로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매도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바이낸스는 이 코인베이스 대비로 월등하게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과 200 이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계속해서 그 주요 이평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주요 이평선과 52평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52평선도 하방 이탈을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RSI 상으로 50 중립 구간을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승 다이버전스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MACD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가격이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에서 치열한 접전을 치르면서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83.4K이고요. 이 구간이 85.9에서 86K 정도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또 이 지지 구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도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바로 가격 하단으로 81.1K에서 나름 두텁게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81K 상단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83.9K에서 84K를 경계로 해서 숏 포지션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가격 바로 하단으로 해서는 82K를 경계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의 글로벌 기관들도 관망의 스탠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 현재 트럼프 측근들도 말을 아끼면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관세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용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역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은 더 큰 하방 변동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